안녕하세요.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아직도 절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꾼이에요. 제가 여기 사연을 쓰게 된 연유는 친정엄마가 저에게 사연을 보내달라고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려니까 굉장히 쑥스럽다나 뭐라나요. 아무튼 랄라 사연 드라마를 들으면서 용기를 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엄마도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네요. 사실 제 주변에서 저희 엄마만큼 인생 대역전을 이룬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갱년기가 지난 지천명의 나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 대박의 기적을 이룬 엄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단순한 행운이나 로또 맞은 기적이 아니라 엄마의 뜨거운 피, 땀, 눈물로 일군 성공이기에 엄마를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펜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엄마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 엄마는 한 번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비주얼을 갖고 계세요. 키 175cm, 모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신에 몸무게가 자그마치 100kg을 넘어서 한때 동네 사람들이 돼지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 수 없는 거구의 몸. 이 중에서 제일 난감했던 것은 백화점에서 예쁜 숙녀복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고급스럽고 단아하게 보이는 정장이 있을까요? 네네, 고급스럽고 단아한 정장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갑자기 살이 쪄서 격식을 갖춘 자리에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아서요. 네네, 손님, 격식이 필요한 상견례, 하객 의상이 필요하십니까? 아주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저희 매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88에서 99 빅사이즈 마담 의류가 잔뜩 있습니다. 천천히 골라보시죠. 직원의 말처럼 빅사이즈 옷들이 많아서 엄만 눈을 반짝이면서 옷을 고르셨어요. 제 눈에도 화사하고 세련된 원피스와 은은하게 자수가 놓인 트위드 자켓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어머, 굽다 고와, 이게 들어갈까? 원피스가 엄청 통이 커서 들어갈 것 같아. 엄마, 한번 입어봐. 그래, 용기를 내자. 하자, 할 수 있어. 저기, 이 옷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네네, 손님. 탈의실은 이쪽입니다. 그런데 탈의실에 들어간 엄마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나오질 않아서 제가 탈의실 문을 두드렸죠. 엄마, 왜 안 나와? 제가 탈의실 문을 열고 빼꼼 들여다보니 엄마는 원피스의 지퍼를 반쯤 올리다 만 채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벌겋다 못해 불이 날 것처럼 새빨갰습니다. 아유, 이게 안 올라가. 터질까봐 힘을 못 주겠어. 지퍼는 엄마의 살에 꽉 끼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지퍼고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옷감이 상할까봐 힘도 줄 수가 없었어요.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달려오더군요. 어머, 손님, 숨을 참아보세요. 하나, 둘, 셋. 엄마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뱉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저기, 스톱. 이러다 터지겠어요. 직원이 바슬린을 들고 와서 엄마의 살과 지퍼에 바르고 살살 문질러 보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원피스를 우리가 사기로 하고 옷감에 가이즈를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죄인처럼 주눅이 들었고 입지도 못할 원피스를 구매했는데도 직원은 아주 노골적으로 화를 냈어요. 저희 매장 웬만한 뚱뚱한 분들도 다 입으시거든요. 결론은 손님이 엄청난 슈퍼 돼지란 건데 양심이란 게 있으시면 여기 백화점 말고 이태원을 가셔야죠.
하면서 매장 밖으로 저희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상처를 크게 받으셨고 집으로 돌아와 드러누우셨어요. 슈퍼 돼지라니, 그냥 돼지도 아니고 이 슈퍼 돼지라니, 너무하잖아. 쇼핑 나갈 때 굶고 나갔어야 했는데 괜히 족발 한 점 더 먹어선. 이때부터 엄마는 백화점 옷을 그림의 떡 보듯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날 때부터 슈퍼 돼지로 태어난 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땐 오히려 주위에서 밥 좀 먹으라고 할 정도로 말라깽이였대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중간 정도의 키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무릎이 아플 정도로 갑자기 키가 자라면서 몸은 더 길쭉해졌죠. 대학 땐 의상학과 학생들이 엄마에게 모델을 서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대요. 물론 엄마는 재미삼아 졸업작품 패션쇼 런웨이에 올랐고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완전 반해서 미친 듯이 엄마를 쫓아다니셨대요. 아빠는 예전부터 교양 과목을 같이 듣는 퀸카 엄마를 흠모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워낙 무존재여서 엄마는 그날 처음 아빠를 봤대요. 당시 아빠는 경영학과에 다니던 복학생으로 키 165cm의 못생긴 얼굴, 존재감 제로인 찐따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교내 못난이 대회를 열었으면 닥치고 1등을 했을 거다. 패션쇼 마지막 날 피날레 무대를 하는데 조그만 남자가 꽃다발을 건네지 뭐냐.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솔직히 허걱하고 너무 놀랬어.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꽃다발만 받고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과방, 동아리방 강의실을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야. 정말 네 아빠 도망 다니느라 바빴다. 어쩜 그렇게 사람 피를 말리는지. 근데 왜 결혼까지 했어? 좋아한 것도 아닌데. 너희 아빠가 자기랑 안 사귀어주면 자살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어떡하니? 자기 안 만나준다고 하면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수면제병을 들고 난리를 쳤다니까. 경비 아저씨들 다 달려들어서 뜯어 말리고. 아휴, 참 생각해보니 구애도 참 요란하게 했다. 네 외할머니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데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3-4번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지. 에휴, 그땐 정말 눈에 하트가 뿅뿅해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하더니만 이젠 내가 숨만 쉬어도 경기를 하네. 에휴, 인생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아빤 총각 때부터 여자를 볼 때 딱 한 가지만 봤대요. 얼굴보다 몸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175cm의 늘씬한 몸매에 얼굴까지 예쁘장한 엄마를 발견하고 죽어라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꼴이 나신 거예요. 두 분의 결혼 사진만 봐도 모델 같은 엄마와 키 작은 아빠의 모습이 코믹합니다. 그 외에 나 혼자 산다에서 모델 한혜진과 아나운서 전현무가 커플 화보로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딱 그 느낌 그대로예요. 마치 윤종신과 전미라 같은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연애 시절 두 분이 거리를 걸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미녀와 야수를 구경하듯 했다고 합니다. 아빠를 보면 말이야, 키 작은 남자들이 키 큰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사실인가 봐. 키만 작니? 아휴,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 간장종지보다 못한데. 학창시절 아싸 중에 아싸라 존재감이 없어서 다행이지. 네 아빠 아는 사람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나서지. 돈 되는 일이면 물불을 안 가리지. 게다가 배려라곤 일도 없지. 아유, 진짜 선배고 동기고 후배고 다들 기피 대상 1호라고 그랬어. 에이, 그래도 아빠 능력은 좋잖아. 강남 50평대 아파트의 수입차에 사무실 건물도 아빠 거잖아. 그래서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텐 인색해도 제 주머니 채우는 일에 머리가 그냥 피상하게 돌아가니까. 젊은 시절 아빠에겐 엄마는 어쩌면 트로피 같은 존재였나 봐요. 키 작은 아빠의 자존심을 올려주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요. 하지만 그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세련된 모델급 외모와 달리 성격이 유순하고 순박했던 엄만, 아빠의 구애에 못 이겨 결국 결혼을 하셨지만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엄마를 어장에 갇힌 물고기 취급을 하셨거든요. 아빠와 엄만 각방을 쓰신 지가 오랜 지인데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잘 나가는 세무사셨어요. 욕심 많고 잘 버는 아빠 덕분에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늘 바쁘단 핑계로 엄마를 외면하고 저에게 무관심한 아빠를 딱히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아빠 또한 생활비와 용돈을 두둑하게 쥐어주는 것으로 가장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저희와 거리를 두고 바람을 끊임없이 피우셨는데 그 핑계를 모두 엄마한테 댔어요. 엄마의 몸이 30대부터 꾸준히 야금야금 찌기 시작했거든요. 엄만 절 낳고도 식단 조절을 해서 모델 같은 몸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00kg가 넘는 돼지가 됐느냐? 그건 30대 이후 바람기 많은 아빠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데다가 40대 후반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나이살까지 더해져서 급격하게 몸이 부풀어 오르셨어요. 100kg의 거구의 몸이 된 엄마를 보고 아빠의 비난과 경멸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이 나르는 돈가스, 오늘 사무실 직원들 집에 초대했다. 저녁 먹고 축구 보고 갈 거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겠지? 모르겠는데? 식사 준비를 하란 말이야? 아니면 배달을 시키란 말이야? 야, 너 진짜 눈치 없지? 사람들이 널 보면 뭘 하겠어? 집엔 멧돼지 기르냐고? 그래 안 그래? 응? 매머드 같은 몸으로 사람들 놀래키지 말고 나가 있으라고. 집구석에 있지 말고. 갑자기 어딜 가 있으라는 거야? 넌 친구도 없냐? 아유, 하긴 네 같은 뚱땡이랑 누가 만나고 싶겠어? 아유, 내가 누구 때문에 친구 끊고 집순이가 됐는데 내 살이 집은 90%는 당신한테 있다고. 내가 우울증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 아이, 또 언제적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자고로 여자는 몸매 아니냐. 솔직히 어릴 때 네 몸 보고 반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응? 아 근데 지금은 이게 뭐야? 허리는 대용량 드럼통이고 장단지는 코끼리 다리인데. 아휴 진짜 있던 정도 다 떨어진다. 어? 이제 난 너랑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널 데리고 다니기도 쪽팔린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있기만 해봐. 어? 결혼 전 마르고 예뻤던 엄만 아빠 때문에 돼지의 몸이 됐는데 아빤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무안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엄마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위로도 많이 해줬습니다. 엄마도 살을 빼려고 애를 쓰셨어요. 운동도 하고 유명하단 한의원을 찾아가 다이어트 약도 먹고 식단 관리도 하고 부지런히 집안일도 하셨어요.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지만 벼룩에 간 만큼 살이 빠지고 있었는데 호르몬 불균형의 갱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부턴 체중기의 눈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번 불기 시작한 몸은 걷잡을 수 없이 팽창을 했고요. 한 번 늘어난 위도 대책 없이 늘어나서 무엇을 먹든 얼마를 먹든 간에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엄만 물보다는 콜라나 사이다, 커피는 믹스커피로 대여섯 잔씩, 치킨은 1인 1닭, 잠들기 전에도 크림 가득한 소보로빵을 즐기며 비만인의 삶을 살게 되셨어요. 그런 엄마가 모처럼 예쁘게 화장이라도 할라치면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하면서 아빤 괜히 호들갑을 떨었죠. 야, 넌 거울도 안 보냐? 거울 좀 보라고. 네 모습이 지금 어떤지. 마치 무슨 멧돼지를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동하겠냐고. 내 나이 이제 40대 중반이다. 20, 30대처럼은 아니지만 한참 왕성한 나이라고. 너
이거 이혼 사유인 거 알지? 응? 그래서 내가 바람 피우는 건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누구 잘못이냐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가 부처냐고 하더라. 엄마는 자존심이 상하셨지만 절 위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고 꾹 참으셨어요. 나도 지금 당장 도장 찍고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참는다. 우리 딸 지민이 결혼식만 올리면 네 소원대로 헤어질 테니까 참만 말고 기다려. 엄마는 정말 숙제를 마치듯 아빠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난 반듯하고 부드러운 남자와 4년 연애를 하고 27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으로 제가 결혼한 뒤에 얼마 안 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방송에도 얼굴을 알린 얼짱 몸짱 아줌마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50대 초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동안과 탄탄한 근육질 몸을 지닌 인싸이셨죠. 사부인하고 내가 동갑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니? 뒷모습은 아직도 처녀 같아서 아직도 번호를 따인다며? 엄마도 운동하면 돼. 안 그래도 시어머니 헬스장에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던데? 엄마 체중이면 다리 관절에 물이 오고 허리도 아프다고 시어머니가 엄마 책임지고 트레이닝 해주신대. 아유, 헬스 그거 재미도 없고 난 싫다. 아빠는 거기 죽돌이가 됐잖아. 아휴, 니네 아빠 몸매 좋은 사람들 보면 그냥 눈 돌아가잖니.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났지.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제법 큰 규모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라고 계속 권하셨어요. 엄만 마지못해 인사차 한번 시모의 헬스장에 들리시고 발길을 끊으셨지만 저희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람기가 다분했던 아빠에게 시어머니의 헬스장은 그야말로 만남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죠. 왜냐하면 그곳엔 아빠가 여자를 볼 때 제 1순위로 보는 몸매가 탄탄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40대 초반의 한 몸짱 여인에게 꽂혀서 뺀질나게 헬스장을 드나들었고 거의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해서 그 여자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홍리나.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어려 보이는 근육질의 몸매로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SNS에 노출하는 관종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괜히 당신의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이런 사달이 났다면서 엄마와 저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셨고 두고두고 미안해하셨어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헬스장이 불륜의 온상이 되다니 단속을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사부인. 그 사람 바람기는요, 30대부터 휘몰아쳐서 감당도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다. 아휴, 그냥 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헬스장 가서도 생 거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사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혼까지 감행하실 줄 몰랐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휴, 홍리나 그년을 받아주지 않는 건데요. 이미 예고됐던 거예요. 사부인 헬스장이 아니라도 어떻게든 바람을 피웠을 위인이니까요. 아빠는 그 꽃뱀 같은 여자를 만난 뒤로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엄마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하면 스튜디오를 빌리고 금손 작가님을 모시고 헤어 메이크업까지 최고급으로 그 여자 입맛에 맞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몸짱 타이틀 하나면 방송 타기도 쉽고 그러면 광고도 붙으니까 어떻게든 뜨려고 발버둥을 쳤고요. 아빠는 그런 그녀에게 완벽하고 충실한 물주였습니다. 아빠를 만난 뒤로 명품 베개에 수입차에 정말 아빠를 알거지로 만들려고 작심을 한 듯이 아빠의 주머니를 인정사정 없이 다 털어갔어요. 엄청난 스폰서를 구한 그 여잔 스포츠웨어로 유명한 B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이 되어
잡지와 광고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도 40대 몸짱녀로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국 엄마를 무참하게 버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예고된 이혼이었대도 막상 이혼으로 엄마가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와 함께 친정을 방문했었는데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계시는 바람에 갑자기 걷다가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못 걸으시겠다면서요. 제가 친정엄마를 업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로 가려고 119 구급구조대를 불렀는데 구조대원들이 엄마 몸에 들것을 올리지 못해서 낑낑대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저 사모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결국 엄마가 저와 시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면서 직접 들것 위에 올라가셨어요. 엄마는 탱크처럼 거대한 몸 때문에 이혼을 당했는데 이 거대한 몸 때문에 민폐를 끼치게 되자 차라리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듯 눈을 질끈 감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죠.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고 하체에 비해 상체에 살이 많아서 무릎도 안 좋네요. 허리 디스크는 근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운동하면 나아질 겁니다. 다리도 살 빼고 운동하시면 마찬가지로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살만 빼면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살만 빼시면 됩니다. 그때 저희 엄마를 위로하던 시어머니가 결심한 듯이 엄마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6개월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참에 사부인 몸에서 쌀 한 포대를 내보내버리려고 하니까요. 예? 40kg 쌀 한 포대요? 아깝게 왜요? 그냥 두세요. 보세요, 사부인. 오늘처럼 건강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비만도 아니었다면서요. 호르몬 때문에 약 부작용 때문에 생긴 비만. 제가 지방만 쏙쏙 빼고 근육은 탱탱하게 만들어서 몸짱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몸짱이요? 아휴, 사부인. 제 몸무게 지금 100kg가 넘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팔을 앞뒤로 신나게 흔들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어 보이셨어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짜증내고 조금만 걸어도 헉헉 숨을 헐떡이는 돼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복부지방, 허벅지, 빼도 빠지지 않는 팔뚝, 옆구리 살 빼기. 부디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모조리 싹 다 치워버리려니까요. 어머머머, 사부인, 진정하세요.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6개월 후에 바뀔 사부인의 몸을 생각하니까 제 안에서 지금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뿜뿜이에요. 아우. 마치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눈빛을 반짝이셨어요.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것,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시어머니 말대로 집중 트레이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몸짱 전문가잖아. 어머님 하자는 대로 하면 어때? 40kg가 언감생심이면 단 10kg만 빼도 건강에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두 분은 시어머니의 고향 강릉으로 6개월 다이어트를 위한 지옥 훈련을 떠나셨어요. 때는 바야 흐르 새학기가 시작되던 3월의 봄이었고 엄마는 강릉으로 떠나시기 전날 엄마가 애정하는 족발과 순대, 크림 소보루와 불닭볶음면과 이별을 고하며 아쉬운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족발아, 불닭볶음면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니들 없는 세상에서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니? 어서 내 입으로 들어와서 가련한 내 신소를 애도해 주렴. 엄마, 마음 단단히 먹고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설마 죽게 하겠어? 이렇게 만난 것들을 두고 가야 한다니 눈물이 앞을 가려 떠날 수가 없어. 요새 연예인들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빡세게 운동한다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아유, 그냥 운동만 하면 안 될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 식이 조절을 하지 않고 운동만 해선 건강한 돼지가 될 뿐이라고. 이제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 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그러셨잖아. 벌써 잊었어? 누가 몰라서 그래?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걸 어떡해. 배도 안 부른데 숟가락을 어떻게 놓냐고. 그러나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의 지방은 식이 조절로 분해를 해주고 대신 근육을 채워줄 한날 돼지 비계에 불과했습니다. 두 분은 해변가 부근 외딴 집에 머무면서 거지같이 먹고 태릉선수촌의 국대처럼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시어머니께서 매일 한 장씩 사진으로 보내주셨고 엄만 맨날 허기진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죠. 지민아, 나 좀 살려줘. 아니 시어머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완전 날 죽이려고 한다고. 엄마, 사진 다 봤어. 당연히 힘들겠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잘 버텼잖아. 시작이 반이라니까 또 일주일 견뎌보자. 응? 아유, 나는 못한다, 못해. 이게 무슨 포로 수용소도 아니고 아침 점심 풀떼기만 가득하고 숟가락을 놓는데 벌써 배에서 꼬르륵거려. 배가 고픈데 자꾸 스쿼트를 하고 템베를 들라고 한다고. 그뿐인 줄 알아? 5시 이후 금식이라면서 저녁을 굶으래. 마이 갓김치야. 아유, 갓김치 이야기하니까 갓김치에 밥 먹고 싶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잘 익은 돌산 갓김치를 한 줄 올려서 아니 그래 이 맛이지.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지민아, 나 정신 못 차리겠다. 나 좀 데려가. 저는 눈물을 머금고 엄마의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엄만 매일 아침 2시간을 올라야 정상에 도착하는 산행을 하고 모래사장에서 강호동처럼 타이어를 끌어야 했고요. 시어머니는 생선과 구운 채소, 달걀과 치즈, 토마토 같은 한 달에 10kg가 빠진다는 다이어트 식단 메뉴들, 그리고 그 빈 접시 바닥을 핥고 있는 엄마의 애처로운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어때? 장모님 살 좀 빠지신 것 같아? 이게 1, 2주 만에 빠지겠어? 우리 이번 주말에 강릉 가볼까? 2분 응원도 해드리고. 아니, 우리가 가면 장모님 마음 약해져서 안 돼. 한 달 후에 가보자. 장모님 몸에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에이, 겨우 한 달 만에 변화가 있으려고? 지옥 훈련 한 달 뒤, 저희 부부가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만 백사장 위를 까만색 땀복을 입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중량 조끼까지 착용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이어를 끌면서 달리고 계셨어요. 운동 구령이 참으로 원색적이었습니다. 몸매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4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바다가 반짝반짝 빛났고 주말 나들이 객들이 제법 보였는데 다들 땀복을 입고 운동하는 엄마와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시어머니를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어요. 엄마 씨름 선수 간배 강호동 맨키로 지역훈련 받는가 보다. 어딜 봐서 씨름 선수고. 에이, 아무리 봐도 킥복식 선수 같은데 등치가 어마어마하네. 엄마야, 남자가 아니다. 아주 여자다, 여자. 뭔 소리 하는 게. 쌤이 진짜로. 와, 대박. 탱크 한 대가 지나간 줄 알았다. 제멋대로 떠드는 사람들을 째려보면서 제가 한마디를 날렸어요. 탱크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거든요. 사람 운동하는 거 처음 보세요. 두 사람이 머쓱해하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목례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 떠났습니다. 한 달 만에 14kg를 뺀 엄만 예전보다 알맞게 그을려 건강해 보이셨어요. 혈색도 좋아 보이셨고요.
저희가 간 날은 치팅데이라고 해서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드시라고 했는데도 엄만 예전처럼 드시질 않으셨어요. 장모님, 오늘은 식단 관리 안 해도 된대요. 어머님 좋아하는 한우 꽃등심인데 너무 손도 안 대시는 거 아니에요? 자네, 말이 좋아 치팅데이지. 오늘 입이 즐거우면 내일 훈련 강도는 더 빡세진다네. 이제 사부인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팔에 소름이 다 돋는데 난 실례. 그냥 오늘 적게 먹고 내일 평소처럼 훈련할 걸세. 엄만 내일 강도 높은 훈련보다 오늘 적게 먹는 것을 택할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릇을 싹싹 핥아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비우셔서 설거지할 게 없을 정도였고요. 엄마,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안 나오겠어. 엄마는 아쉬운 얼굴로 말없이 빈 그릇만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가 식탁을 치우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야, 본의 아니게 환경 실천을 잘하고 있단다. 저희도 소식을 해봐. 그리고 1시간 뒤 엄만 다시 땀복을 입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도살장의 소처럼 시어머니의 구령에 맞춰 끌려가셨어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엄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샤워를 하고 누우셨죠. 딱 봐도 지쳐서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가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인사를 하려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보내기 싫은 마음에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타고 출발하려다가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시동을 멈추었습니다. 이상한데? 뭐가? 아니, 뭔가 뒤가 묵직해. 남편이 차 뒤로 가서 트렁크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엄마가 태아의 자세로 웅크린 채 누워 계셨어요. 그냥 가게 한 서방, 나 없는 셈 쳐. 아휴, 장모님,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지옥 훈련장에서 탈옥을 꿈꾸던 엄만 다시 시어머니의 손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엄만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찌푸리면서 같이 가자고 애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엄마의 투정을 칼같이 싹둑 잘라버리셨어요. 니들은 어서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 저희는 두 분을 남겨두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2주 후에 우리 다시 올게요. 그렇게 엄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지옥 훈련장으로 다시 끌려갔죠. 그리고 다시 스쿼트와 덤벨 들기와 산행과 백사장 타이어 끌기의 무한 도돌이표 훈련을 계속했어요. 2달 뒤 또 10kg가 빠졌고 석 달 뒤 8kg가 빠지면서 엄만 점점 얼굴에 V라인 잡힐 기미가 보이고 몸집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때부터 엄만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거울 보는 횟수도 늘어나서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 있는 엄마를 떼어낸다고 곤혹스럽다면서 농담을 다 하셨고요. 그렇게 더딘 듯하지만 지나고 보면 순식간에 불과한 6개월이 지나고 두 분을 모시러 다시 강릉으로 찾았을 때 저흰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경포대 바닷가 대형 커피숍 앞 백사장에 엄마가 돗자리를 깔고 일광욕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너무나 매력적인 한 여성을 발견하고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죠. 햇빛에 그은 까무잡잡한 피부, 군살 하나 없이 쭉 빠진 늘씬한 팔다리, 흑인처럼 허리에 바짝 불어 터질 듯이 올라와 있는 엉덩이. 와, 한마디로 섹시 그 자체였습니다. 비치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적어도 2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와, 저는 남편을 쿡쿡 찔러서 그 여자를 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손짓으로 오잉 하면서 계속 곁눈질을 했죠. 제가 그만 쳐다보라고 남편 등을 찰싹 때리는 순간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챙겨 매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주변의 20대 젊은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비키니로 향했어요.
그리곤 캠핑장도 아닌데 남자들의 바지에 거대한 텐트들이 하나씩 우뚝우뚝 들어서는 광경을 전 보고야 말았답니다. 몇몇은 코피가 팍 하고 터져가지고 코를 잡고 고개를 올려 했죠. 헐렁한 바지를 뚫고 세운 텐트들이 일제히 비키니를 향해 있는 야릇한 광경에 무태진 전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면서 말했죠. 망측해라. 남편이 이 민망함을 무마하려고 장모님한테 전화하자. 얼른 모시고 가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빨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키니를 입은 여인의 가방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엄마? 지민아 어디야? 아직 도착 안 했어? 엄마 설마 엄마가 비키니? 어머 어떻게 알았어? 오늘 기분 좀 냈는데. 엄마 당장 뒤로 돌아. 엄마가 고개와 등을 천천히 돌려 저희를 향했습니다. 세상에나 비키니를 입은 여인은 저희 엄마가 분명했습니다. 키 175cm, 몸무게 65kg, 몸짱이란 말이 어울리는 훌륭하게 가꾼 몸이 드러났습니다. 여자로서 만들기 힘들다는 복근과 S라인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이 부러워할 만했어요. 이건 좀 과장하자면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어요. 전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를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유, 내 딸. 왜 그래 갑자기. 그러게 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니? 100kg의 거구를 깎아내어 20대 시절의 엄마로 변신시킨 시어머니가 손에 음료수를 사들고 걸어오셨어요. 시어머니 역시 비키니를 입고 계셨는데 엄마를 훈련시키면서 더 탄탄해진 모습은 그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눈부셔. 두 분 왜 이러세요? 눈이 너무 부셔서 눈을 못 뜨겠어요. 시어머니가 음료수를 저에게 건네면서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래? 몸매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아주 그냥 죽여주지? 네, 어머니. 와, 두 분 모두 진짜 대박. 너무 멋져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지민이 동생 같으세요. 엄마는 쑥스러운지 귀까지 빨개지셨죠.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동생은 무슨. 아휴, 자네도 참 농담도 잘하네. 장모님, 전 거짓말 못합니다. 진짜로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당신, 그래도 동생은 너무하잖아. 언니라면 몰라도 날 뭘로 보는 거야? 제가 남편을 타박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시면서 남편 어깨에 팔을 올리셨어요. 이게 다 누구 덕? 엄마, 와, 엄마 진짜 청담동 은우님보다 더 최고야. 실력자. 맞아요, 어머님. 부모님 위에 조물주, 조물주 위에 은우님, 그 은우님 위에 어머님이세요. 아직 멀었어. 집으로 돌아가면 더 엄청난 일을 할 거거든. 어머니, 그게 뭔데요? 쉿, 그건 비밀이지. 엄마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백사장을 걸을 때 두 분을 향한 남성들의 시선은 음흉하기보다 마치 위대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여성들은 흠모와 추앙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고요. 20대 부럽지 않은 탄탄한 몸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 분이 제 어머니들이란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엄만 무슨 허물을 벗듯 지방덩어리를 벗고 새로 태어난 비너스가 되어 서울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선포하셨던 엄청난 프로젝트에 돌입하셨어요. 그건 바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다니면서 피부관리와 각종 시술을 받는 거였죠. 신체 나이에 맞는 얼굴로 재탄생하는 프로젝트랄까?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엄만 초절정 미녀로 거듭나셨습니다. 엄마도 몸짱된 기념으로 한단 바디 프로필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별그램에 업로드하면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즐기고 계셨는데요.
엄마 나이가 50대인 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강릉 지역훈련 시절 지역 방송사에서 촬영하겠다는 걸 어렵게 사양하고 거절을 했었는데 이번엔 사정이 달라졌어요. 훈련을 마쳤고 방송 노출 역시 시어머니의 큰 그림 안에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엄만 각종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취지와 쇄도하는 출연 요청에 기꺼이 나가게 되셨어요. 20대 몸매, 30대 감각, 40대의 노련함, 50대의 원숭미를 가진 아름다운 몸짱 여인이란 타이틀을 거머쥐고요. 엄마, 친구들이 방송 보고 내 동생 아니냐고 그래. 아, 진짜. 엄마만 영해지면 어떡해. 부러우면 너도 식단 관리하고 운동해. 나도 뺐는데 너라면 식은 죽 먹기야. 다이어트의 적은 요요잖아요. 엄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어요. 음식 종류엔 제한을 두지 않되 식사량을 컨트롤했고요. 간식 종류가 먹고 싶으면 그걸 식사로 삼았고 대신 배가 완전하게 차지 않을 정도로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길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허기만 살짝 없애는 식사 습관을 들이신 덕분에 더 이상 체중이 올라가지 않았죠. 물론 시어머니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운동을 계속하셨고요. 그렇게 관리한 덕분에 유명 운동복 브랜드 B에서 모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와, 엄마가 말로만 듣던 연반인이야? 연예인급 일반인? 아유, 얘는 또 부끄럽게 왜 그러냐. 근데 그 브랜드 모델 아빠랑 바람핀 그년 있잖아. 홍리나가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 그 많고 많은 운동복 브랜드 중에서 그년이 하던 자리가 나한테 들어오다니. 이래서 죄짓곤 못 사는 법이야. 지성이면 감천인 거지. 엄마의 노력에 하늘이 복수까지 해주네. 엄마, 모델 계약할 때 같이 가자. 회사에 연차 쓰고 따라갈래. 엄마가 운동복 회사의 모델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모델 계약을 할 때 구경도 할 겸 저와 시어머니가 엄마와 함께 동행을 했어요. 홍보실장과 만나서 1차 미팅을 했는데 회사 소개와 잡지 광고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회사 대표님이 불쑥 엄마를 보러 오셨어요. 대표님이라는 말에 일동 기립을 하게 됐는데 대표님이 엄마에게 악수를 청하시더군요. 박진희 씨, 제가 팬입니다.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서 무슨 말인가 하고 물었어요. 제 팬이라뇨? 저를 아세요? 제가 박진희 씨 인별그램 팔로우하고 있어요. 마팔도 안 해주시고 DM도 보냈는데 답장은 안 주시더만요. 대표가 양아치 같아 보였으면 무슨 수작인가 싶었겠지만 사람이 꽤 점잖고 기품 있어 보였어요. 어쩐지 예의상 이빠른 소리로 엄마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에게 관심이 있어 보여서 제 마음이 다 심쿵했죠. 이러다가 50 넘은 엄마를 시집 보내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김치국을 6사발 정도 마셨던 것 같네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그러는데 그 대표님이 젠틀하고 스마트해서 업계 평판도 좋다고 알려주셨어요. 사부인, 그분 40대 초반 노총각이에요. 연하남 어때요? 어머, 남세스러워요. 제가 어떻게 연애를 해요? 손주 볼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흉봐요. 손주를 보면 또 어때요? 할머니는 사랑도 못하나? 그런 고루한 생각은 이제 좀 버려요. 이제 60은 청년이라고 노인 축에 끼지도 못해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대표님하고 연애라니 언감생심이에요. 뭐 어때요? 홍리나 그년이 대표님 엄청 짝사랑했잖아요. 그년이 꽃뱀처럼 스폰 받아서 운동하고 파프 찍고 돌아다닌 것도 다 거기 모델 발탁되려고 난리를 친 거죠. 그 대표님 한번 꼬셔보려고. 그런데 뭐 대표가 꿈쩍을 하나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았대요. 어때요?
그것만 봐도 믿을만 하지 않아요? 여자 보는 눈 하나 기가 막히다니까. 우리 선하고 유순한 사부인한테 꽂혀서 플로팅을 저렇게 날리는데 아유, 나라면 한번 만나보겠어요. 아유, 그러는 사부인이 만나보세요. 아유, 사부인, 저 진짜 화냅니다. 나한테 관심을 보였으면 전 진작 만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부인이 좋다잖아요. 제가 아니라. 정말이지 내 몸에서 쌀 한 포대 하나 뺐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네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그게 다 사부인이 노력한 덕분이죠. 아니요. 사부인이 절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신 덕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만나요, 안 만나요? 요새 10살 연하가 뭐 대수인가요? 아유, 알겠어. 사부인,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인생 그까이 거 못 먹어도 고 아닙니까? 그죠? 아유, 잘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 대표님을 향하여 진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헛들 헛들! 엄마는 본격적으로 대표님과 만남을 시작하셨고 두 분은 취향과 성향이 비슷한 면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좋아하는 가수와 좋아하는 계절, 사람과 다투고 화해하는 방법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의 대표라는 타이틀에 지, 덕, 재의 재력까지 모든 걸 갖춘 40대 완벽남이 만날수록 진국이라니. 엄만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었어요. 무엇보다 대표님의 진심은 두 분의 가변 연애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해,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두 분은 저희의 축복과 응원 속에 웨딩마치를 올리셨어요. 재혼이었지만 결혼 사진으로만 따지면 신랑 신부는 초혼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엄만 폐경 이행기였고 아직 폐경은 아니어서 대표님은 종종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여보, 우리 지민이 닮은 동생 하나 더 낳을까? 환골탈태한 엄마가 재혼으로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을 때 저희 아빠는 방탕스러웠던 지난날의 죗값을 달게 받고 있었어요. 아빠와 동거한 홍리나가 아빠의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바람에 완전 빈털털이 개그지가 되어 쫓겨났거든요. 그래도 세무사 일을 계속하면서 제도약을 준비 중이라는데 아직도 예전 버릇을 못 버리고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몸매 예쁜 사람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는 거죠. 엄마가 몸짱이 되어 방송을 타는 걸 본 아빠의 심장이 다시 뛰었대요. 이미 재혼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제 핑계를 대면서 엄마를 찾아왔다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불이 나게 달려가서 엄마와 함께 아빠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나폴레옹처럼 짜리몽땅하고 비열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친부라서 그런지 어쩐지 좀 짠해 보였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아직도 그 여자 집에 살아요? 아니다. 애저녁에 헤어졌다. 그 여자 꽃뱀이잖니.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같이 사신 거고요? 그래, 알다 마다. 근데 왜? 왜 그런 여자를 만나요? 뭐 그야 그 몸매가 끝내주잖아. 그 입 닥치지 못해? 딸 자식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순둥이 엄마가 버럭 화를 내셨고 아빠는 엄마에게 애원을 하셨습니다. 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이렇게 싹싹 빌 테니 자비를 베풀어서 날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 바람이 한두 번이어야지. 평생 당신 바람 피운 거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참고 살았나 바보같이 후회 막심이거든. 진이야, 우리 좋았잖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봐. 내가 꽃다발 들고 근사하게 찾아가고 그랬던 거 말이야. 당신이 준 꽃다발 진짜 엿 같았거든. 그때 시간들 다 도려내고 싶다고. 분기별로 바람 피는 것도 끔찍했고
그런 남자가 지민이 아빠란 사실이 더 극혐이었어. 그래, 우리 지민이. 좀 있으면 아기도 낳을 텐데. 지민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리마인드 웨딩하고 말이야. 개수작 떨지 마. 리마인드 웨딩을 왜 당신이랑 해? 하려면 내 남편이랑 해야지. 당신 지금 착각하는가 본데 이제 나랑 남남인 거 몰라? 호적 정리 깨끗하게 다 했고 당신 더 만날 일도 없어. 지민님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네. 다신 보지 말자. 당신은 화내는 것도 왜 이렇게 예쁘냐? 당신 시계는 거꾸로 흐르는 거야? 내가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예뻐. 찐따 같은 아빠 모습에 실망한 제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때였어요. 새아빠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있던 카페로 찾아오셔서 아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셨습니다. 185cm의 미남 장신이 165cm의 짜리몽땅한 남자를 끌고 나가는 모습은 사뭇 아빠가 자식을 끌고 나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왜 이래? 이거 이 사람 멱살을 잡고 당신 이거 폭행이야, 폭행?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부터 내가 진짜 폭행이 뭔지 보여줄게. 아빤 새아빠한테 추풍 낙엽처럼 이리저리 휘날리며 맞고 또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엄마와 절 찾아오지 않으셨죠. 아빠와 바람남 꽃뱀 상간녀는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120kg의 슈퍼 돼지로 변신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려야겠네요. 운동복 모델 자리를 엄마한테 뺏긴 뒤로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매일 처묵처묵 먹기만 하다가 끝내 기하급수적으로 몸이 불었다고 해요. 이젠 꽃뱀 생활을 청산하고 살아가겠죠. 엄만 새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두 분이 손깍지를 끼고 걸어오시는 걸 볼 때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지만 두 분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니 엄마를 시집 보내는 딸의 마음도 행복할 수 있더군요. 엄마를 몸짱으로 만드신 은우님 위의 어머님은 엄마와 보낸 6개월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이세요. 100kg이 넘는 분들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한다고 하니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엄마의 다이어트 성공담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